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벌써 이제 중간고사도 지나고 9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9번째 강의. 오늘 물질 추출론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우리 특히 이제 생명공학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전기영동법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지, 그 물질들을 갖다가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의 분리 방법, 또는 분리 방법뿐만이 아니라 분석 방법으로서 이 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쓰이고 있어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기에 이제 첫 번째 M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건 현장 이런 데에서 채취한 그러한 이제 샘플의 유전자 분석 자료예요. 그리고 1, 2, 3, 4, 5, 6, 7이 뭐냐면 피의자, 범인일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전부 채취를 해서 그래서 분석을 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번 7명의 피의자, 그쵸? 범인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샘플하고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번이겠어요? 6번 정도가 가장 저 샘플하고 일치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범인을 검거한다라든가 라고 하는데도 바로 이 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기법,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영동, 영어로는 electrophoresi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전기영동법의 원리는 전기장 안에서 어떤 하전된, 즉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그런 물질이 양극이나 또는 음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패턴,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그 살펴봄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전기영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패턴이 다른 유형의 몇 가지 패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데 관여하는, 즉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많이 배웠어요, 그죠? 거기에 뭐 이제 특히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배웠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떠한 물질이, 어떤 성분이 고정상과 또 그리고 이동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동상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다 다르게, 그렇죠?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했고, 그렇게 나타난 결과, 그림이라든가 모양으로 나타난 결과를 크로마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전기영동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그러한 형태도 우리가 크로마토그램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패턴, 이런 것들은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면은 입자의 전하량, 어떤 성분이 가지고 있는 그의 전하의 크기가 크냐 적으냐, 또 크다면 얼마만큼 크냐, 뭐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요. 또 그 물질의 소위 이제 입자의 크기나 모양,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때 용액의 pH, 또 그 용액이 가지고 있는 점도, 그리고 그 용액,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생명공학이라든가 생물학적인 이런 시료를 갖다 다루고 그럴 때는 주로 이제 그 용액을 쓰는 것을 버퍼 용액, 즉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완충용액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데,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과거에 배웠었어요. 사실은 2학년 때 우리 생명공학 기초실험 이런 데서도 배웠었지만, 뭐냐면은 외부에서의 다소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완충시켜주는 그런 용액을 갖다가 우리가 완충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사람이나 생물체에 어떤 체액, 뭐 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체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중성 부군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다소의 어떤 산성 물질 또는 다소의 알칼리성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중성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완충용액을 갖다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에 있는 이제 완충용액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전해진의 농도라든가 이온의 세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료를 어떠한 매체에다가 미디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매체에다 떨어뜨려서 그 시료가 쭉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에 의해서 쭉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패턴을 나타내주는 지지체, 그 지지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액상으로 되어 있다, 지지체가. 지지체 자체가 액상으로 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또는 같은 고체 상태라도 굉장히 딱딱한 또는 결정 형태로 되어 있다 하고 아니면 물렁물렁한 젤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고요. 어떤 용액에서의 하전 알맹이의 이동 속도, 즉 어떤 특정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의 이동 속도는 분자 자체, 그 물질 분자의 자체 성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미노산 또는 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 이런 것들은 이제 전하를 갖다가 띄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는 즉 하전된 물질들의 분리라든가 분석 시에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실제 공정에서 또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기영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전된 이온, 즉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이 유동성 매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전기용동에서 사용하게 된 유동성 매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드물지만 기체도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생명체,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학적 시스템에 있어서는 주로 액체를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는 점, 그런 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용동이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을 때 범인의 어떤 그 DNA 패턴이니 이런 얘기 이제 막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와 같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죠. PCR. PCR 검사를 한다. 이러잖아요. PCR은 참고로 제가 요거는 우리 오늘 전기용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요거는 PCR은 요거의 약자예요. Polymerase Chain Reaction. 폴리머레이스라는 것은 중합 효소라는 거예요. 중합 효소가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늘려가게 돼요. 원래 있던 물질을 갖다가 계속 증폭을 시키게 되는, 양을 갖다가 많이 늘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 폴리머 라제라고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PCR, 즉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어떤 시료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물질의 양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굉장히 증폭을 시켜서 많이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거는 캐리 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1985년에 개발을 해서 어떤 유전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검출을 원하는, 우리가 딱 요것만 이제 검출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 그 원하는 그런 이제 표적 유전 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폭하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런 데서도 코로나 어떤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바이러스가 즉 있느냐 없느냐, 근데 굉장히 미세한 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폭시켜서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높아지고 또 이제 양을 갖다 많이 늘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이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 하는 것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그 부분만을 이제 증폭시키고 복제하고, 복제해서 증폭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분자 생물학적인 기술이고요. 특히 사람의 이제 제놈이 뭐죠? 유전자죠. 그쵸? 제놈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양이 아주 미량인 DNA.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특정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라든가 분석,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폭에 필요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 하고 그럴 때는 대략 한 2시간, 저거는 이제 짧은 얘기고 한 6시간 정도. 왜냐하면 전처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PCR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또 저런 거를 이제는 이제 전자동으로 기계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생물학, 의료, 범죄수사, 뭐 생물의 분류, 또 DNA를 취급하는 그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더불어서 오늘 잠깐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 전기영동, 특히 전기영동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DNA라고 하는, 그렇죠? DNA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이 분리하고 또 즉 A라는 사람의 DNA 또는 A라고 하는 생물체 또는 A라고 하는 물질, 을로부터 얻어진 DNA, 단백질이죠. 단백질 일종인데 이 DNA를 어떻게 전기 영동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DNA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제 하게 되냐면요. DNA가 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걸어주면은 저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쭉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동하는 그 매체가 뭐냐면은 아가예요, 아가, 한천. 여러분들이 미생물 실험 시간에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아가 한천이죠. 한천 젤 상에서 전기적으로 힘을 이용을 해서 DNA를 갖다 이제 분리할 때 주로 바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DNA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전기장에 의한 분자의 이동도에 따라서 DNA 크기가 큰 건지 아니면 작은 건지, DNA 크기가 얼마나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DNA는 백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당, 그리고 인산, 그리고 또 하나가 염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DNA는. 그런데 백본이라고 하는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백본에 특히 인산 그룹에서 음전하를 갖다가 이제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NA는 주로 특히 DNA를 갖다 품고 있는 단백질의 경우도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극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저 DNA를 갖다가 놓았다면, 그렇다면 전기를 걸어주면은 음전하를 갖다 띄고 있으니까 양 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플러스 극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DNA 분자가 젤 매트릭스, 즉 젤 매트릭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천젤, 한천젤 사이를 갖다 통과하는 그 속도는 분자량이 크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천젤을 막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걸구적되고 그럴 때니까는 분자량이 클수록 느려지고요. 또 젤 매트릭스가 굉장히 농도가 높아서 치밀할 때,
그죠? 숲이 우거지면 우거질수록 사람이 그 속을 갖다 빠져나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듯이, 그래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저 젤의 분자량이, 젤의 이제 형태, 젤 매트릭스가 치밀할수록, 그리고 그 물질의 분자량이 클수록, 느려집니다. 즉, 뚱뚱하고 등치가 큰 사람이 어떤 숲을 갖다 빠져나가는 게 아주 날씬하고 가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DNA의 분자량이 같더라도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체중을 갖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펑퍼짐해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호리호리하면서 길쭉한 사람하고, 숲을 빠져나가는 데는 호리호리하면서 길쭉한 사람이 그래도 잘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옆이 뚱뚱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DNA 분자량이 같더라고 하더라도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 전하를 갖다가 이제 띄고 있다고 했는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배웠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저거의 이제 준말이죠.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디옥시. 리보헥산은 리보헥산인데 디옥시. 옥시전. 산소라고 하는 것이 D. 하나가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핵산을 갖다가 우리가 DNA 이렇게 얘기를 하고, RNA는 아니죠. 그냥 원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 조금 뒤에 이제 다시 또 그림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 DNA 구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게 뭐냐면 당이에요, 당. 그리고 왼쪽에 위에 보시면 저기요 포스페이트, 인산기를 갖다 가지고 있죠. 인산그룹.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베이스, 염기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녀석이, 즉 당과 인산과 염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쭉 붙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붙어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갖다 띄고 있죠. DNA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예요? 붙어 나가면서 이렇게 틀려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나선 구조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 백본이라고 얘기하는 주요 백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치면은 이 등뼈의 등표, 척추표. 즉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라는 얘기죠. 거기에 인산이라고 하는 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저 바로 인산이 저기 표현한 것처럼 DNA가 음전화를 갖다 띄게 하는 그러한 이제 주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자, DNA는 화학적으로는 저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DNA 형태는 이렇게, 그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의 구조 형태는 이렇게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 바로 염기라고 하는, 베이스라고 하는 저 녀석들이 서로 상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라고 하면은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이 있잖아요. 그쵸? 아데닌이라고 하면은 티민. 그쵸? 이런 식으로 상보적으로 서로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종류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상보적으로.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 구아닌은 시토신. 그쵸? A는 T, 또, C는 G. 이런 것들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그러한 그 염기 쌍으로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나선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DNA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염기들은 구조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모양도 다르고. 당연히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왜 유전 정보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 다르다는 거지, 사람마다. 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생물마다 다 틀리대. 개체가 달라지면 저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요. 이런 거죠. 똑같이 축구공 하나 주고, 그리고 다루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가르쳐줘도 사람마다 축구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술도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 똑같은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백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염기가 똑같이 A, T, G, C 네 개의 염기가 DNA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적으로 모양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레고를 갖다가 한 박스 사가지고 갖다 주면은 A라고 하는 아이가 만드는 레고, B라고 하는 아이가 만드는 그런 이제 모양 다르듯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찾아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DNA 전기영동인데요. 바로 요게 이제 DNA의 경우고, DNA는 저런 형태로 생겼지만 또 RNA는 뭐예요? 이렇게 쟤네들을 복제하기 위해서 저게 갈라진, 그쵸? 저거는 한 쌍으로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한 쌍이 아니, 그쵸?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죠, RNA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DNA는 저기 보시면, 구조 보시면은 저기 당에 H만 있는데, 그쵸? 산소가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RNA의 경우는 그대로 있다고, 산소가. 그래서 얘는 산소가 하나 없다. 그래서 디옥시. 그래서 D가 앞에 붙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DNA의 경우에는 이렇게 TCGA만 있게 되는 거고. 근데 RNA는 뭐예요? T 대신에 뭐라고요? 우라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서로 쌍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복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요건 이제 DNA 성질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DNA의 전기 영동 원리는 뭐냐? 자, 저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이제 뭐냐면은요, 전기 영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의 구조예요. 장치의 구조인데요. 저렇게 양극과 음극 이 양쪽에 이제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시료를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이 한천 젤로 이루어진 판이죠. 그래서 저기 시료에다가 딱 DNA 시료를 갖다가 딱 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전기를 갖다 걸어주면 DNA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는 전기를 갖다 딱 걸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쟤네들이 쭉 이동하는 거예요. 쟤를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했다고 치자고요.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기 네모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 시료를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1번 범인의 시료, 2번 범인의 시료, 3번 범인의 범인이 아니지. 피의자죠.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시료를 갖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제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를 딱 걸어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쪽으로 쭉 저게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띄고 있으니까 쭉 이동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 한천 재래, 아가로스 재래의 성질, 그리고 저 DNA가 가지고 있는 종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패턴이 쭉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로 전기 영동을 할 때 DNA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DNA 분자의 크기가 크면 늦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천젤의 이 격자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가 크고 그러면 거기에 자꾸 부딪히니까는 빨리 이동을 못 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한천젤, 아가로스의 농도가 높아. 굉장히 농도가 높다라는 건 뭐야? 치밀하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아마 요즘은 이제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뭐 종이를 갖다 붙이고 뭐 이럴 때 다 집에서 밀가루 풀을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벽 도배하고 그럴 때도 다 그런 걸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것도 다 이제 화학 접착제 형태로 된 걸 사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많이 넣고 밀가루를 조금 넣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빈대떡 만들어도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밀가루를 갖다가 많이 넣고 물을 좀 적게 넣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아주 그냥 짱짱하게, 그쵸? 치밀하게 그렇게 되듯이 똑같아요. 아가로스도 아가의 농도가 높을수록 치밀해지거든요. 높을수록 치밀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단백질이
거길 뚫고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늦어져요. 저 전기 용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패턴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 그래서 분리에 적합한 연기 크기에 따라서 이 아가로스 젤의 농도도 거기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의 크기를 갖다가 보통 이제 킬로 BP로 이제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우리 뭐랄까 반도체에서 기억량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럴 때 저장량 하고 그럴 때 이제 쓰는데 여기서 BP라고 하는 것은 그 BP가 아니라 여기서는 베이스 페어 염기쌍이에요. 단백질의 염기쌍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5에서 60kilo BP. 예. 그리고 일때는 아가의 농도를 0.3%. 그 다음에 1에서 20일 경우에 0.6%. 이렇게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염기쌍이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리하려면 좀 더 잘 분리를 하려면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해서 분리하는 패턴을 갖다가 이제 알기 위하니까는 아가의 농도를 갖다 높여도 이렇게 작은 그러한 이제 염기쌍을 가진 녀석도 분리를 할 수 있다. 예. 이러한 이제 얘기를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전기 영동 시의 DNA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세 번째로는 DNA 형태예요. 형태에 따라서 그렇죠? 예. DNA 형태가 어떠한 형태냐? 이렇게 선의 형태로 되어 있냐? 아니면 이 코일을 갖다 뭉쳐놓은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건데 끝에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코일을 갖다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은 거. 이게 빠르기가 제일 느려요. 저게. 왜 그러냐면 우리 대추나무에 연 잘 걸린다고 하는 게 대추나무가 하도 팔을 많이 뻗고 있고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걸리적돼 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긴 거. 실도 길면 걸리적되잖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빠릅니다. 이동하는 속도가. 걸리적되지 않게 몸은 움츠려져 있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지 않은 끝에가 한쪽으로 터져 있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픈 서큘러, 리니어, 그리고 슈퍼 코일드. 그래서 쟤네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이동하는 빠르기가.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빠르기가 가장 빠른 게 슈퍼 코일드. 그러니까 딱 뭉쳐놓은 거. 그쵸?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몸집을 갖다가 작게 만들어 놓은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길게. 그리고 세 번째가 저렇게 공간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잘 걸리적되는 뭐 그런 형태로.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전기영동 시에 DNA에 영향을 주는 네 번째로는 부하되는 전압이 크면, 전압이 크면 전압 차이에서 빨리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기장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ETBR인데 BR은 브롬을 얘기하는 거고요. ET는 에티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 용동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왜 쓰느냐? 이것이 단백질의 그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단백질의 염기를 갖다가 염색을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했었잖아요. 그쵸? 우리 미생물 실험 이거 할 때 양파 껍질에 세포 조직 정확하게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핵을 갖다가 염색시키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했었듯이 얘네들도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염색시키는 요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요 물질을 갖다가 이제 넣는데 요 녀석이 단백질에 DNA 수소결합 사이에 이제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전기영동 시에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한천젤은 어떻게 선천하느냐? 다 한천을 항상 쓰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선택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가로스 젤, 즉 한천젤의 경우는 보통 분자량이 100 베이스 페어나 20kg 베이스 페어 정도의 범위일 때 보통 한천젤을 많이 쓰고요. 그런데 한천젤의 경우에는 이제 해상력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변형을 갖다 이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상력이 좀 떨어지고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머리 글자만 따면 뭐예요? 그래서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래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이제 젤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면 분자량이 작은 10 bp부터 1000 bp까지 를 갖다가 쉽게 분자량이 작은 경우도 분리를 할 수 있는 해상력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핵산의 이제 해체 디네이처레이션에 따라서도 이제 선택이 되는데요. DNA의 경우에는 non-denaturating gel, 즉 젤을 갖다 이제 쓰는데, 요거는 이제 non-denaturating 젤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염기서열 분석할 때 이제 많이 쓰고요. RNA의 경우에는 denaturing 젤을 갖다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주로 거기에 뭘 갖다 첨가하게 되면 알칼리라든가 포르말데라든가 우레아 요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첨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고요.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요. DNA를 분리를 할 것이냐, RNA를 분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백질을 할 것이냐. 단백질, DNA, RNA 다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갖다, 규모의 크기를 갖다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즉 DNA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 이제 RNA는 또 단백질,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DNA의 경우는 아가젤하고 페이지, RNA의 경우에는 프로말데이드 아가로스젤, 프로테인의 경우에는 SDS 페이지. SDS는 소디움 도데실 솔페이트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유화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분리하는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영동에 이제 사용되는 시약으로서는 이러한 시약들이 있어요. TA, 트리아세테이트 EDTA 버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버퍼잖아요, 버퍼. 버퍼는 완충용액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트리스 버퍼는 양이온을 공급해서 전하를 띠고 있는 DNA를 끌어주는데 작용을 하고,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트리스의 높은 pH가 11 정도 되는데요. DNA 해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갖다 하고, EDTA는 디네이스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이제 DNA 분해를 갖다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전기영동에 필요한 DNA를 음전화로 이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TA 버퍼 완충용액이고, 두 번째가 아가죠. 아까 한천젤. 세 번째가 레더예요. DNA 크기의 비교에 척도가 재어주는 이제 그러한 이제 DNA 마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쓰고요. 네 번째가 염색약을 어떤 염색을 갖다 이제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DNA 그 시료를 갖다 이제 뭐라 그럴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잘 주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물질,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가 에디티움 브로마이드, 즉 염색약이에요. 염색약이라고 그럴까, 염색물질이에요. 이건 이제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었던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요 염색약은 바로 이렇게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를 넣음으로써 그 염기들이 위치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색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전기영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전기영동 장치, 그쵸? 어떤 장치 안에서 이제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버퍼, 그쵸? 완충액, 그 다음에 시료를 주입해야 되고요. 마이크로피펫을 주입을 하고, 시약, 그 다음에 이제 UV 트랜스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게 패턴이 나타나는데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UV를 갖다 쪼여서 자외선을 갖다 쪼임으로써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 위조 지폐 감별하고 그럴 때도, 그쵸? UV를 쪼이면은 그 모양이라 그럴까? 우리 이제 그 암호처럼 숨겨놓은 그런 그림의 모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젤,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완충용액, 증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장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화와 음전화를 갖다 이제 걸어주게 되는 거죠. 전압을 갖다 이제 걸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 저 안에 있는 저렇게 시료를 갖다 이제 넣게 되면, 전화를 갖다 쭉 걸어주면 얘네들이 쭉 DNA 시료를 넣어주면은 쭉 이동이 되면서, 예, 저렇게 패턴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예, 바로 이러한 형태로 큰 놈은 천천히 갈 테고 작은 놈은 빨리 가는, 예,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될 테고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던 거지만 이제 한천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 한천제를 갖다가 저렇게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넣고 정확하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증류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희석을 하게 되고요. 그쵸? 저거를 갖다가 이제 장치하는, 세팅하는 장치예요. 예.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 그 전극을 갖다 이제 걸어주는 그런 위치이고요. 아가로스 젤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이제 용액을 갖다가 아가가 잘 풀어지게, 한천이 잘 풀어지게 데우죠.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 데우는 데는, 예,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빨리 데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서 데워진 걸 갖다 이렇게 장치를 갖다 이제 세팅을 하고 여기다가 붓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쫙 부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 손가락처럼 돼 있는 저거를 갖다 이제, 저게 이제 뭐냐면은 시료를 갖다가 이제 주입하는 그런 이제 홈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런 위치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장치에다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홈이 생긴 저 위치에다가 이제 시료를 갖다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기를 갖다 딱 걸어주면, 그러면은, 예,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쭉 이동을 하죠. 그쵸? 저 위에서 이제 실을 넣는 쭉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그러한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전기운동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그런 유형을 갖다 보여드렸고, 요게, 아까 염색을 요거는 이제 시킨 건데요.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자외선을 쪼여서,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시 주의사항은 에티디움 브롬이라고 하는 것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쪼여서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그럴 때는 눈에 쪼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들어진 아가로스 젤, 요거 시료 주입할 때, 예, 그랬을 때 마이크로 피펫으로, 예, 이거를 갖다 이제 쿡 찌르지 않게 이렇게 잘 주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탱크와 젤, 예, 요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완충용액이나 젤을 만들 때 쓰는 완충용액은 같은 완충용액을 써야 되겠죠. 뭐 그런 차이. 예, 그 다음에 그 한천젤을 갖다 용액에 부을 때 그때 기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바로 전기용동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종류,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